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암보다 무서운 당뇨병,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지은이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 박채령 감수, 발행은 비타북스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당뇨병 인구는 약 1000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은 심각해지기 전까지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질병으로 당뇨병을 진단받는 시점에서는 이미 췌장세포의 기능이 반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당뇨병을 진단받기 전에 합병증부터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전신에 발생하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주로 눈, 신장, 발 등에 치명타를 입히며 심한 경우 실명, 족부절단으로 이어지거나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6번째로 높은 국가로 간암, 위암 등 주요 암 사망률과 비교해도 그 수가 엇비슷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당뇨병은 독립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가 규명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침묵의 살인자, 전신병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책은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온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진이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합병증 관리법까지 국내 당뇨병 명의 30인에 검증된 조언을 담았습니다. 풍부한 사례를 기반으로 실제 당뇨병을 이긴 평범한 사람들의 식사법과 운동법 등 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혈당관리 비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칠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비만은 당뇨병으로 가는 예비 단계. 육류, 밀가루,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김소연 씨는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통통한 체형이었다.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가 평소 즐겨 먹는 건 대부분 고열량의 음식이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1년에 10kg 이상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140kg에 이른다. 최근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식욕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 아침, 점심 다 굶고 일할 때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자, 먹지 말자 생각을 하는데 저녁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배고파 하면서 먹어요.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복부 비만 정도를 검사한 결과 체질량 지수가 50을 웃도는 초고도 비만 상태로 나타났다. 공복 혈당 수치 또한 정상 기준인 100mg/dl를 훨씬 웃도는 185mg/dl로 나타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밥이나 빵, 떡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상태로 저장되고 남는 포도당은 복부에 중성지방 형태로 쌓인다. 복부에 쌓인 지방은 피하지방 등 다른 지방에 비해 대사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낸다. 즉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돼도 내장 지방이 인슐린의 기능을 저하해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이다. 허리둘레를 사수하라.
우리가 흔히 벨트에 구멍이 하나 늘어나면 수명이 그만큼 짧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는 농담이 아니다. 허리둘레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내장 지방이 많아질수록 각종 만성 질환과 심혈관 질환, 대사성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져 건강을 위협한다. 박경희 교수,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대한비만학회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가 비만 기준을 넘어선 경우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1.6배에서 2.7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리둘레가 늘어날수록 당뇨병 위험도가 높아졌다. 아시아인은 서양인에 비해 조금만 체중이 늘고 배가 나와도 대사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체질량 지수보다 복부비만, 허리둘레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50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의 복부비만율이 크게 느는데 이는 폐경과도 관련이 있다. 복부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고 렙틴이라는 식욕억제 호르몬의 활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지방이 늘기 쉬운 상태로 변하기 때문이다. 비만은 당뇨병으로 가는 예비 단계임을 항시 기억해야 한다. 특히 복부 비만은 당뇨병을 가속화하는 치명적인 요인이다. 당뇨병이 암을 부른다. 노재훈 씨는 올해 3월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발견했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2년 전 이미 당뇨병 증세가 있었지만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 체질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대장암 진단 당시 그의 공복혈당은 300mg/dl를 넘었다. 혈당이 이렇게 높아서는 대장암 수술이 안 된다고 일단 혈당 관리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당뇨병 같아요. 당뇨병이 모든 병을 다 불러와요.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독립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규명됐다.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당뇨병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인슐린 유사성 인자 IGF-1의 생물학적 활성이 높아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IGF-1은 혈관을 타고 다니며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 암 중에서도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당뇨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췌장암 환자 50에서 60%에서 당뇨병이 동반될 만큼 당뇨병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여성암과도 높은 연관을 보인다. 인구 전체 당뇨병 환자가 약 7%인데 유방암 환자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0%나 된다. 당뇨병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대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결핍된 환경에서는 전립선 세포 분화의 이상으로 전립선암이 발생한다는 것이 실험적 연구를 통해 많이 밝혀져 있다. 구교철 교수, 강남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노재훈 씨는 결국 수술을 미루고 열흘간 혈당 관리를 하고서야 수술실로 향했다. 당뇨병은 수술은 물론 수술 후 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수술 후 감염 위험도가 증가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 혈당이 적정 수준에 들어서야 수술이 가능하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똑같이 하더라도 당뇨병이 있으면 재발률 또한 높다. 당뇨병 환자는 물론 암 환자에게도 당뇨병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당뇨병이 있어도 합병증 없이 살 수 있는 법. 당뇨병은 혈관을 약화시켜 우리 몸속 혈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합병증을 발생시킨다. 특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 미세한 혈관이 모여있는 신장, 신생혈관의 출혈로 실명 확률까지 높은 눈은 당뇨병 환자가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위다. 그런데 모든 당뇨인이 합병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니다. 합병증이 오지 않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우울하게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관리한다면 오히려 건강장수법이 될 수 있다. 34. 젊은 시절부터 당뇨병을 앓아온 80대 이상원 씨,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혈당 관리를 해왔다. 처음에는 당뇨병이 뭔지도 몰랐어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있다고 이야기하길래 좋은 음식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식당에서 보니까 전부 못 먹는 음식인 거예요. 도시락에 쌀 대신 율무, 수수, 조, 보리쌀로 만든 밥과 나물을 종류별로 담아왔고 그것만 먹었죠. 이렇다 할 합병증 없이 당뇨병을 잘 관리해왔지만 팔순에 접어들면서 언제고 닥칠지 모를 합병증이 항상 걱정이다. 특히 몇 년 전 눈에서 실핏줄이 터진 적이 있어 눈 합병증을 더 신경 쓴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과 김민 교수는 당뇨병을 아무리 잘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당뇨병 합병증, 즉 당뇨병 망막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상원 씨의 검사 결과를 보면 눈 속의 모양들이나 안저 소견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다행히 눈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 이외에도 당뇨병 합병증에 대한 여러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당뇨병의 주요 진단 기준인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 신장 합병증을 판단하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다소 높았지만 50년 당뇨병 병력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는 이상원 씨가 철두철미하게 혈당을 조절해 온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미세혈관 합병증 하면 신경, 눈, 신장에 생기는 건데요. 이것을 3대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원 씨의 당뇨병성 신경합병증 검사, 망막검사, 신장검사 결과를 보면 합병증이 진행 안 되고 그대로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혈당 관리를 잊은 적이 없다. 모든 생활 습관을 당뇨병에 맞추다 보니 육식을 즐겼던 과거와 달리 저염식과 자연식 위주로 식성도 바뀌었다. 그간의 그의 노력은 건강수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매일 혈당을 측정해 적고 조금 높게 나온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당뇨병을 싫어하면 괜히 자꾸 화가 나요. 음식을 먹되 내가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내 친구 당뇨병이 좋아하는 것을 먹자.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당뇨병이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당이 쭉쭉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경험이에요.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혈당을 알 수 있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당뇨병 진단 기준을 좀 웃돌긴 해도 변화폭이 적어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다.
혈당을 스스로 점검하며 운동과 식습관을 조절한 덕분에 오랜 시간 당뇨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화 혈색소로 표현되는 혈당 조절의 지표가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처럼 철저한 혈당 관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발병 초기에 신경 쓰지 않아 합병증이 일찍 찾아온 경우도 있다. 10여 년 전 당뇨병을 진단받고도 혈당 관리에 무심했던 김영우 씨는 4년 후 눈에 합병증이 와서 시력을 잃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뇨병에 대해 그런 병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살 빠지고 물 마시고 소변 보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또 없어지니까 이러다 말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했죠. 현재 인슐린 주사 없이는 단 몇 시간도 버틸 수 없는 김영우 씨. 6년 전 찾아온 당뇨병 망막병증으로 작년에 결국 왼쪽 눈이 완전히 실명됐다. 오른쪽 시력은 0.2 정도로 간신히 사물만 구분하는 상태. 양쪽 눈이 모두 안 보이면서 생업도 포기했다. 당뇨병이 김영우 씨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당뇨병을 앓은 지 10여 년, 초기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심각한 당뇨병 합병증을 얻게 된 것일까? 처음에는 그냥 민간요법이라고 하죠. 뽕나무 뿌리 같은 거 끓여 먹고 운동도 조금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전문가의 진단 없이 당뇨병을 소홀히 관리했던 김영우 씨의 현재 몸 상태는 어떨지 정밀 검진을 실시했다. 검사 결과 눈에 이어 신장과 신경에도 이미 합병증 징후가 있는 상태. 최근 인슐린 주사를 꾸준히 맞고 있어 다행히 혈당 수치는 안정적인 편이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민성 교수는 보통 심한 당뇨병이 아니고 혈당이 200mg/dL 정도 되는 당뇨병이면 일상생활을 하기에 아무 지장이 없고 특별한 증상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고혈당이어도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이 점차 좁아지다가 막히게 되고 각종 당뇨병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라며 고혈당의 지속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평균적으로 10년이 지난 후부터 합병증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며 당뇨병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20년이 지나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얻게 된다. 당뇨병을 진단받았거나 이제 막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바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빠른 대처만이 당뇨병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초기 10년이 평생 당뇨병을 좌우한다. 영국의 UKPDS 대규모 혈당관리 연구 논문을 보면 당뇨병 관리를 초기 10년 동안 잘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관리를 못하더라도 합병증이 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부터라도 혈당을 잘 관리하면 더 큰 합병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안철우 교수,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식탁에 있다. 당뇨병은 그 어떤 질환보다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식 조절이기 때문이다. 이미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도 식사 조절만 잘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 때문에 식사 조절은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음식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당뇨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평소 술과 고기를 즐겨 먹던 김창규 씨, 당뇨병 진단을 받고 식단을 바꾸는 데는 아내의 노력이 컸다. 처음에 혈당 관리가 안 돼서
도대체 뭘 드시는데 이렇게 혈당이 안 떨어지느냐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많이 혼났어요. 가려야 하는 음식이 유독 많은 당뇨병 환자의 식단은 김창규 씨에게 그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김창규 씨의 아내는 골고루 먹되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쪽을 선택했다. 먹지 마라 해서 그러면 이거는 요만큼만 먹으면 되겠다로 바뀌었죠. 삼시세끼 마무리는 아내가 손수 만든 저가당 요구르트다. 과일은 이때만 조금씩 섭취한다. 바나나를 하루에 1개 섭취한다면 한 번에 모두 먹는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 먹는다. 이전에 섭취한 양에 비해 식사량도 간식도 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못 먹는 음식은 없다. 간혹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만 해선 절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없다. 약한 당뇨병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심한 당뇨병은 식사 조절이 운동보다 우선이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특정 식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 가지만 많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마씨가 좋다 하면 대마씨를 많이 먹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대마씨도 혈당을 올린다. 또 두유가 좋다 하면 두유를 하루에 5잔씩 먹고 혈당이 700mg/dl가 돼서 오는 환자들도 있다. 두유에도 단맛을 내기 위한 당을 섞기 때문에 특정 식품이 좋다고 많이 먹는 건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김민선 교수,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단백질 식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다. 당뇨병 환자, 특히 고령 환자의 평소 식단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오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간다라든지 고기는 몸에 좋지 않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실제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인식은 단백질 섭취 실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줄며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2명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면 소장과 대장에서 인클레틴 호르몬이 분비된다. 인클레틴 호르몬의 일종인 GLP-1은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고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 또한 인클레틴 호르몬은 췌장이 인슐린을 잘 분비하도록 촉진하고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을 억제해 식후 혈당이 잘 관리되도록 한다. 멋진 등 근육을 자랑하는 임지영 씨는 7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근육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저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어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나 먹는 약이 없어요. 지난 2년간 일주일에 3일씩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결과 같은 나이대 평균의 2배가 넘는 34kg의 근육량을 자랑한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헬스 트레이너는 그녀에게 보디빌더 대출전을 권했다. 처음에는 엄두도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오랜 고민 끝에 지난해 보디빌더라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했고 30대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 2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운동만큼이나 식단에도 신경을 쓴다. 1년에 라면을 먹는 횟수가 손에 꼽힐 정도로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 먹지 않고 나물과 제철 해산물을 즐겨 먹는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많은 신경을 쓴다. 계란은 기본이에요. 보통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2개 정도는 먹어요. 삶아서도 먹고 프라이해서도 먹어요. 근육은 포도당을 흡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근육량이 적으면 그만큼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해 당뇨병의 위험을 높인다. 반대로 당뇨병이 생기면 근감소증이 발생하기 쉽다. 근육의 재료가 되는 식품이 바로 단백질이다. 당뇨병 환자에게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한 이유다.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질의 단백질이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을 의미하는데 지방이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 계란, 우유, 등푸른 생선, 흰살 생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콩, 오트밀, 견과류, 단호박 등이 있다.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체중 1kg당 하루 1.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체중이 50kg이라면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이를 한 끼 섭취량으로 계산하면 소고기는 100g, 생선 125g, 계란 2개, 두부 200g, 검정콩 50g에 해당하는 양이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먹느냐다. 두 사람에게 똑같은 식사가 주어진다고 해도 어떤 것을 먼저 먹는지, 얼마나 오래 씹는지, 소스는 찍어 먹는지 혹은 뿌려 먹는지 등 사소한 행동에 따라 혈당의 오름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당뇨병 식사법의 3원칙은 골고루 규칙적으로 알맞게 먹는 것,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 원칙 뒤에 숨겨진 노하우를 파헤쳐 본다. 규칙적으로 먹는다. 당뇨병이 한 가족의 아침 풍경을 바꿨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양만큼 담은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하루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을 보통 100g, 많으면 120에서 130g까지 맞춰서 먹고 있어요. 과일과 빵만 하더라도 30g 정도예요. 그럼 아침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40에서 45g 정도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충분하죠. 1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김성규 씨, 규칙적인 식사와 철저한 식단으로 다이어트는 물론 혈당 조절에도 성공했다.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을 당시 이러다 죽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100kg이었어요. 100kg에서 30kg을 빼는 게 처음엔 아득했죠. 배고프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배를 부르게 할 음식을 찾았죠. 대신에 좋게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요.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식단은 그가 선택한 그만의 식사법이다. 시행착오 끝에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혈당 관리에 있어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덕분에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은 없다. 잠이 부족하면 아침을 거를 수 있기에 전날 일찍 자는 습관도 들였다. 아침 식사를 일과의 우선순위로 둔 셈이다. 먹는 방식에도 규칙이 있다. 샐러드와 견과류로 시작해 과일은 당분이 적은 것부터 섭취한다. 그 다음 단백질 많은 달걀과 탄수화물인 통곡물빵에 버터, 치즈를 곁들인 후 무가당 요거트와 유산균으로 입가심한다. 하얀 빵보다는 곡물빵 위주로 먹습니다. 아무래도 정제된 하얀 빵들은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니까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을 거르던 습관과 입에 달고 살던 간식, 허겁지겁 먹던 식사까지 과거의 식습관과는 연을 끊었다. 직장에서 먹는 점심은 아침 식사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대신 외식에도 규칙을 세웠다. 밥은 절반으로 덜고 채소는 2배로 늘려 열량을 줄인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식사 속도는 최대한 늦춘다.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는 식사법이 그의 혈당 관리 비결인 것이다. 1년 만에 9.9%에서 5.2%로 절반가량 떨어진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이 식사법의 효과를 증명한다. 지속 가능한 식사법을 찾는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장 적게 먹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 상태를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본인의 건강 체중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즉, 지속 가능한 식사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경수 교수,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과식하지 말고 알맞게 먹는다. 생선을 사러 마트에 들른 이혜란 씨. 17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장보는 품목이 달라졌다.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채소와 건강한 단백질 식품을 주로 구매한다. 그전에는 대부분 삼겹살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삼겹살보다는 생선이나 다른 건강한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번째 장을 보러 그녀가 찾은 곳은 건강을 생각해 3년 전부터 가꾼 무농약 유기농 텃밭이다. 방금 수확한 채소와 과일을 손질하면서 먹으면 공복감이 달래져 음식을 허겁지겁 먹지 않게 된다. 전에는 밥 먹고 나서 옥수수를 또 먹곤 했어요. 옥수수가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줄도 몰랐죠.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게 다 탄수화물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떡이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은 줄도 몰랐어요. 탄수화물과 고기 위주인 식단에 채소와 단백질 식품 비율을 크게 늘리면서 변화를 주었다. 전체적으로 열량과 탄수화물 양을 줄이되 포만감을 가질 수 있는 식단으로 간소하게 바꿨다. 각종 채소와 순두부를 시작으로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는 지금의 모습 또한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다. 과거 이혜란 씨는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빠르게 먹기 일쑤였다. 포만감을 느낄 새도 없이 먹다 보면 늘 과식으로 이어졌다. 나쁜 식습관 바꾸기가 쉽지 않아 당뇨병 초기엔 당화 혈색소 수치가 1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혈당 수치가 한번 치솟은 후부터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식사 전부터 채소, 과일로 주섬주섬 배를 채우다 보니 정작 밥때가 되면 식욕이 줄었다. 자신에게 맞는 식사량을 찾으며 당뇨병 관리를 해온 이혜란 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식단 관리를 했지만 식사량 조절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말한다. 매 끼니 알맞은 양만 먹은 결과 당화 혈색소 수치는 3년 전 9.8%에서 4% 가까이 떨어졌다. 당을 올리는 주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당뇨병 환자는 한 끼 식사로 곡물의 양이 적정한지 항상 의식해야 한다. 한 끼 적정량의 탄수화물이란 식빵 3장, 인절미 9개, 메밀무 1.5모, 감자 3개, 고구마 1.5개, 옥수수 1.5개, 밤 9개다. 이렇게 먹으면 밥 한 공기를 포기해야 한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얼만큼.
당뇨병 환자는 과일도 먹으면 안 되고 설탕도 안 되고 국수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많다. 당뇨병 환자도 과일, 설탕, 국수를 먹어도 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박경수 교수,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제일 기 좋은 날 오늘은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